자, 보겠습니다. 금초원고 문제고요. 1번 문제 보시면 8개의 내제곱근 중 음의 실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문제들 81의 내제곱근 얘가 누구냐? x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읽으시면 되죠. x의 내제곱이 81이 되게 하는 수 중에 음의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81 나오는 거는 실수는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 두 개니까요. 그 중에 이렇게 마이너스 3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고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얘는 일단 틀린 것들 그냥 쭉 찾아서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 이 앞에 조그맣게 3이 써 있죠. 얘는 9의 3분의 1제곱이 되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의 3분의 1, 2하고 3분의 1 곱해서 3분의 2. 그래서 다른 게 맞고요. 그 다음 참고로 답은 2번입니다. 푸신 분들 빨리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 오답 쓰신 분들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을 때는 지수끼리 빼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에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7제곱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고요. 그 다음 4번이죠.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단 우리가 지수를 확장하고 이 확장했을 때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 그러니까 유리수 범위 이상으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밑이 0보다 클 때를 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 밑이 이렇게 0보다 크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순서를 꼭 지키셔야 되고 마이너스 3을 12번 곱한다는 이야기니까 결과적으로 3을 그냥 12번 곱한 거랑 같을 거고 이거의 4분의 1제곱인 거죠. 그럼 지수법칙 이용하셔서 둘이 곱하시면 3의 세제곱,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또 4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죠. 그래서 3의 여기 루트 2, 루트 2는 없어지고 1하고 1 더해서 2. 그래서 9가 됩니다. 3이 아니고. 해서 알맞은 답은 2번. 이렇게 정리가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9이고요. 중심각 크기가 3분의 파인 부채꼴 호의 길이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꼴을 그냥 그려놓고서 얘기하시면 되죠, 사실. 이렇게 그려놓고 반지름의 길이가 9니까 요 길이 9고 여기가 뭐 3분의 파이구나. 뭐 대략 알아요. 60도라는 거. 그래도 그냥 쓰겠습니다. 그 다음 요 호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표현을 했거든. 이 호도법의 개념이 뭐냐면 중심각 세타를 R분의 L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우리가 정리를 한 게 호도법이에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R세타 둘이 곱한 거겠죠. 그래서 그냥 둘이 곱한 값 3파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호의 길이도 얘기하고 이제 부채꼴에서의 넓이도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겁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로그 1.32가 0.1206인 것을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여기 101.32하고 여기 132를 보시면 이 두 수의 배열이 같거든. 그러니까 자릿수만 다른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 두 상용 로그 값은 소수 부분은 같아요. 근데 정수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에서 밑이 10인 로그,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건 자릿수, 그리고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건 배열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로그 1.32에다가 100을 곱한 값이라는 거고 그럼 얘는 자 여기 100이니까 더하기로 나눴었을 때 2가 되네. 2 플러스 로그 1.32라는 거지. 그래서 2에다가 0.1206을 더해주시면 답은 2.1206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상용 로그에서 쓰이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5번이고요. 방정식의 모든 의 합이고 x는 0에서 2파이까지만 줘요.
그 삼각방정식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x의 범위를 주는 이유가 있죠. 주기이기 때문에 x값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기를 주고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린다 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 양변에 2를 나눠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sin x가 2분의 루트 3이야.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는 sin x 그래프는 기본 그래프니까 꼭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y축 딱 놓고 x축 딱 놓은 다음 sin 그래프니까 0,0에서 시작하는 이런 그래프죠. 대략 그리시면 됩니다. 물론 비율 관계를 맞춰서 그리는 게 이쁘긴 한데 그냥 그리셔도 돼요.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까지 한 주기 2파이까지만 똥 그린 다음 이야기하죠. 2분의 루트 3이 나올 때가 언제일까? 이쯤 되겠네. 왜냐면 최대값이 1이니까 얘보다 조금 밑에 2분의 루트 3 나올 때가 한 이쯤 있을 거야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가장 처음에 나오는 x값은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사인이 2분의 루트 3 나올 때는 3분의 파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요때는 언제일까? 라고 하면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되고, 대칭성을 이용하는 그 원리는 여러분들한테 대관람차 같은 단위원을 그려놓고서 각이 변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칭성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그럼 여기 딱 한가운데 여기가 파이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갔죠. 3분의 2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이 더한 값은 파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이 둘의 한가운데에는 2분의 파이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굳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3분의 2라든가 뭐 이런 모르는 수가 나왔을 때도 문제에서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한가운데에는 어쨌든 2분의 파이가 있는 거야. 더해서 2로 나눈 게 2분의 파이니까 그냥 더한 값은 파이가 되겠죠. 네, 한가운데 평균 개념이죠.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얘니까 2로 안 나누면 그게 답인 겁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파이라고 바로 뿅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시면 이런 대칭관계를 이용한 그래프를 그린 다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문제일 겁니다. 6번 같은 경우. 얘네들이 10일 때 로그 60을 AB로 나타내시오라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 로그 60을 AB로 나타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어떤 애인지를 내가 말할 수 있는가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둘의 관계를 보시면 2의 A분의 1제곱이 10인 상황이니까 양변에 A를 거듭제곱해주면 2는 10의 A제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이렇게 둘의 관계에서 양변에 B를 거듭제곱해주시면 3은 10의 B제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래서 이 A하고 B가 나오게 내가 일단 문제를 좀 변형시켜 놓으면 A가 누군가요? 라는 그 질문에 A는 밑이 10일 때 2가 되게 해주는 거듭제곱 수를 의미하잖아. 이거 우리는 로그로 표현하기로 한 거죠. 마찬가지 B라는 애도 밑이 10일 때 3이 되게 해주는 거듭제곱 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 B를 표현할 수 있고요.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로그 60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자, 로그 60은 로그 10에다가 6을 곱했고 6은 2하고 3을 곱한 값이라는 거. 그래서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다음과 같은 로그 값이 주어지면 더하기로 끊었을 수 있죠. 밑에다 쓸게요. 얘는 자, 밑이 10이고 진수 10이니까 1 더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됩니다. 근데 얘가 A고 얘가 B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A, B로 나타낸 값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1번이 답이 돼요. 그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히가 되는 문제니까 간단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의심을 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간단히 돼요. 지금 얘네 둘을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수끼리 뺀다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수 있는 건 통분이 되는가 이죠. 네, 뭐 통분이 안 되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분모가 같으면 바로 계산하시면 되고, 다르면 통분하면 되죠. 통분하는 과정에서 분자의 코사인이 둘 다 있으니까 이 코사인 세탄을 일단 앞으로 빼놓고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사인 세타는 앞으로 공통인수 개념으로 뽑아내시면 둘이 곱한 게 바로 통분된 분수의 분모가 되는 거죠. 자, 통분했어요. 그럼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죠. 그래서 분자에는 요거 1 플러스 사인 세타에서 여기 있는 분모 1 빼기 사인 세타를 뺀값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분자를 정리해 주시면 1은 없어질 거고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결과적으로 2 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러면 자, 요 밑에다 좀 쓸게요. 얘네를 다시 정리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분의 2 세타, 2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곱했으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네 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사실 다 한 건데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 분모에 있는 1 사인 제곱 세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거든.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알고 가셔야 되는 이야기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외우셔야 돼요. 되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얘가 넘어가면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모를 코사인 제곱 세타야 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면 여기 하나씩 약분되겠죠? 그럼 남은 건 코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만 남을 거고 여기에 하나 더 알고 가시죠? 네. 탄젠트는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분의 사인이 보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은 2 탄젠트 세타라고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문제에서 지금처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보겠습니다. 8번이고요. 역함수가 이제 gx인데 이 f의 역함수가 gx인데 로그의 역함수니까 지수함수겠죠? 근데 점근선이 y는 1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역함수의 점근선이 나왔으니까 원래 있던 fx의 점근선은 어차피 x, y 바꾼 거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되죠. x는 1인 겁니다. 됐죠? x가 1일 때를 점근선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 역함수가 2,1을 지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원래 이제 뒤집어서 f에다 넣죠. 근데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f의 2는 그냥 2였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보는 이 정도인데 이제 보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요겁니다. 점근선의 개념. 그러니까 원래 여기 a가 없으면 얘는 점근선은 x는 0이죠. 그죠? x는 0이죠. 근데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했네. 그래서 점근선이 1로 바뀌었네요. 그 말은 a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이게 점근선이 됩니다. 왜냐면 진수는 0보다 큰 애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 값이 바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 x에 2 넣으면 y에 2 나와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2를 넣어보시면 자, 마이너스 로그 2에 자, x에다 2 넣었는데 a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죠? 여기에 b를 더한 값 그게 2 나온다. 이 말인 거고 진수가 1이네요. 2의 0제곱이 1이니까 이거 0이죠. 그럼 b가 2라는 것도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을 물어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갖고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해주고 그게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고 계시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9번 문제에 보시면 x가 0하고 파이 사이에 있을 때 다음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이에요.
일단은 봐야 되는 게 이 탄젠트를 물어봤고 요 안이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죠? 복잡하게 좀 생겼고 루트 3을 곱한 그 결과가 어쨌든 1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탄젠트 누구는 몇인가?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이렇게 먼저 바꾸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탄젠트에 웬만하면 기본 그래프를 갖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변형된 그래프 우리 그릴 수는 있는데 이 값들을 찾는 과정이 또 번거롭거든. 귀찮고. 그래서 바꿔주시고 일단 이 자리에는 지금은 3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오겠죠.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3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값을 내가 t라는 문자로 치환해서 쓰면 그죠? 그럼 얘는 탄젠트 t가 3분의 루트 3이래 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t 자리에 누가 오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탄젠트가 3분의 루트 3 나올 때를 알거든. 물론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나온 상태에서 그 범위 안에 알맞은 값들을 얘기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손이 가요. 번거롭죠? 자, 일단 x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3을 다 곱하면 3x의 범위를 아는 거죠. 3x는 0에서부터 3 곱했으니까 3파이까지 여기까지가 3x의 범위고요. 여기 양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빼주시면 자, 칸을 조금 더 옆에다 쓸게요. 여기에 2분의 파이를 다 빼주시면 이렇게 그럼 여기도 2분의 파이를 빼고요. 여기도 2분의 파이를 빼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3파이였는데 뺐으니까 2분의 5파이까지 얘가 t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t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5파이까지만 관찰할 거야 라는 말인 거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탄젠트 t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대충 그리시면 돼요. 이런 거죠. 0,0에서 정근선 2분의 파이 얘가 파이죠. 여기까지네. 아닌데? 2파이니까 여기구나. 하나 더 그려야 되네. 자,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2파이고요. 여기 점근선. 여기가 2분의 5파이죠. 이런 상황인 거죠. 0이고. 여기도 있죠. 점근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고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t축이 되는 거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y는 탄젠트 t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은 거예요. 이랬을 때 이 값이 3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3분의 루트 3. 그러면 요거 x값, t값이죠. 미안합니다. t값 누군지, 요거 t값 누군지, 요거 t값 누군지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그죠? 볼게요. t에다 누구 넣으면 3분의 루트 3 나왔나요? 라고 하면 6분의 파이. 그 다음 여기는 6분의 7파이. 여기는 6분의 13파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전부 다 같잖아. 어려우시면은 주기가 파이입니다. 로 볼 수 있고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5파이 여기 점근선까지 딱 보기로 한 거니까 총 3개의 t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t값이 원래 뭐였냐? 3x 빼기 2분의 파이였거든. 이게 6분의 파이이거나 6분의 7파이이거나 6분의 13파이가 되면 문제에서 말한 해가 됩니다. 라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x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 세 개의 x값을 구하신 다음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편하게 그냥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는 이제 6분의 3파이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6분의 3파이 더해주시고
더해주시고 더해주신 다음에 다 3으로 나눈 게 x값 3개가 될 거고 그것들을 더해주시면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마무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10번 문제고요. 비슷한 문제는 되게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밝기가 10%씩 감소한다는 얘기는 한 장을 지날 때마다 이전 밝기의 90%가 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요거 하나 지나가면 90%, 90%, 90%, 그러니까 0.9가 된다는 거죠. 원래 빛의 밝기가 500이었는데 한 장 지날 때마다 이거에 0.9가 될 거고 또 지나면 그거에 0.9가 될 거고 또 지나면 그거에 0.9가 된다는 거. 그럼 몇 장을 통과했나요? 라고 했을 때 n장을 통과하면 여기에 0.9의 n제곱을 곱한 값, 이게 n장을 통과했을 때 빛의 밝기가 될 거고 이 빛의 밝기가 180 이하가 됐으면 좋겠거든.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n값을 얘기해줘 라는 건데 여기서 이 n은 자연수죠. 유리판을 한 장, 두 장, 세 장 하니까 그래서 n에는 자연수가 올 거다. 이 범위 안에서 알맞은 n값 최소의 개수는 몇 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양변에 일단은 이렇게 0 하나씩 나눠주시고 넘어가시면 이거죠. 0.9의 n제곱이 50분의 18이거든요. 얘가 100분의 36이란 말이야. 0.36이 됐죠?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보실게요. 우리 지금 구하려는 n값이 지수 자리에 있어서 계산이 좀 번거롭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양변에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하면 어차피 밑이 10이니까 증가함수, 진수 큰 놈이 큰 거거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고 얘는 로그 0.9의 n제곱 로그 0.36의 n제곱은 아니죠? 이렇게 될 거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럼 이렇게 로그를 취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 n이 앞으로 날아가거든. 그래서 n에다가 로그 0.9를 곱한 값이 로그 0.36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는 적절한 n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수 자리에 우리가 구하려는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상용 로그를 취해 주시는 과정을 되게 심플하게 많이 봤을 거고 밑이 10이 아닌 로그를 취한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면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값들의 밑이 10이 아닐 때 그럴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제시된 값의 그 밑을 그대로 따라가게 상용 로그 값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 로그 0.9죠. 얘는 10분의 9거든. 0.9. 그럼 이 친구는 사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로그 9 빼기 로그 10. 그죠? 근데 9는 3의 제곱 빼기 10 로그 10의 10은 1 이거고요. 그 다음 이 친구입니다. 0.36. 근데 여기 0.36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잘 보시면 3.6은 줬거든. 그럼 이 0.36은 10분의 100분의 36이었으니까 그죠? 얘는 1000분의 10분의 10분의 3.6? 어이 새끼 왜 그래? 3.6을 10으로 나눈 값.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로그 3.6 빼기 로그 10이니까 로그 3.6 빼기 1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 때문에? 문제에서 이 근사 값들을 줬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여기 계산이 조금 번거로워요. 근데 이거 그냥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까지는 좀 가볼게. n은 됐죠? n은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 실수 많이 하거든. 여기 봐봐. 잘 보세요. 로그 3이 0.477이야. 2배 했습니다. 1보다 커요? 안 크지. 그럼 얘는 양수다 음수다? 이 자체는 음수라고. 그럼 양변에 내가 얘를 나눌 거야. 그 음수를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요거를 놓쳐서 n 범위가 이상하게 나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 자, 양변에 빼주시면 나눠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 이유는 음수기 때문에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향이 바뀔 거고 우리 쓰는 건 이거. 자, 부호 둘 다 바꿔서 쓸게. 1-2 로그 3 분의 1 마이너스 로그 3.6. 어차피 위아래 분모 다 바꿨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대략 그냥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답 없어요. 9.6 얼마 나와요. 그래서 n은 최소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9장이면 좀 모자란 거고 9장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되니까 10장 이상 있어야만 다음과 같이 180 이하가 되는 거고요. 최소는 10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연수 범위에서.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을 한번 해주시고 복잡하더라도 직접 나눠보셔야 됩니다. 이 한 문제 정도는 꼭 이렇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이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 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일단 요 좌변에 있는 사인 6분의 5파이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6분의 5파이라는 거는 봐봐. 사인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6분의 5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80도를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여기가 시초선에서 180도를 갔다가 6분의 8만큼 뺀 거거든. 됐죠? 뺀 겁니다. 그럼 이 동경의 위치는 2, 4분면에 있어. 그럼 사인을 물어봤으면 얘는 그냥 플러스로 양수로 말을 할 거고 사인 6분의 파이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왜 그대로 나오는지는 네, 이렇게 합동관계 요걸 갖고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보세요.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같은 걸까? 라고 물어보면 얘를 바꾸는 과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자, 이 친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인 6분의 5파이는 6분의 3파이에서 6파이를 더한 것도 6분의 5파이거든. 그럼 사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인 약분이 돼요. 2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다. 그죠? 그럼 2분의 파이라는 건 90도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90도 갔다가 더 간 거거든. 어쨌든 얘는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럼 사인 말했으니까 우린 양수 그대로 말을 할 건데 이때 90도를 기준으로 270도를 기준으로 다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2분의 3파이 기준으로 각을 변환시키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계셔야만 자연스럽게 쭉 흘러와서 얘는 이렇게 말해도 되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여기 6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해석해 주기를 원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맞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자, 니은 보시면 탄젠트 4분의 3파이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자 기억이었고요. 자, 니은 볼게요. 탄젠트 4분의 3파이 요건 이렇게 바로 볼게.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거 그럼 4분의 3파이 맞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파이만큼 갔다가 뺐거든.
그럼 2, 4분면이니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지. 얼싸, 안, 코를 아니까 사인만 양수일 거야. 그럼 탄젠트 물어봤네? 부호 바꿔서 그냥 탄젠트 4분의 파이 값이요. 됐죠? 네, 바로 얘기하면 되거든. 맞죠? 자, 디귿 갑니다. 사인 마이너스 92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디귿이에요. 이번엔 60분법으로 얘기하네. 자, 사인 마이너스 92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봐봐. 마이너스 92도니까 마이너스로 90도 가고 2도 더 간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360도를 더할게요. 그럼 이 동경에서 360도 더하면 이렇게 해서 다시 나랑 똑같은 동경이 될 거거든. 360 더하면 사인 360을 더합니다. 그럼 몇이 되는 거지? 계산 안 해봤는데? 268도인가요? 맞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 그럼 사실 얘는 또 사인 180도에서 더했죠. 여기 또 180입니다. 아유, 또 몇이야 그럼? 88도?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죠? 길죠? 이런 이야기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몇 바퀴 돌려도 어쨌든 동경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딱 바꿨을 때 180도를 갔어. 더 갔네. 그럼 얘는 일단 3, 4분면에 위치하죠. 그러면 얼싸 안 코니까 탄젠트만 양수. 그럼 사인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마이너스로 부호를 바꿔서 사인 88도요 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 틀렸네요. 부호가 달라졌죠. 그다음 마지막 리을입니다. 리을 보시면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7파이거든. 자, 또 이제 음수로 이제 음의 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똑같이 할게요. 그냥 2파이 더해 줄게. 여기 2파이를 더해 주실게. 한 바퀴를 그냥 더해 버릴게요. 어차피 동경의 위치는 똑같거든. 그럼 2파이 더해 주시면 코사인 2파이는 6분의 12니까 이 더하면 몇이야? 6분의 5파인가요? 얘를 물어본 거네. 그럼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같거든. 자, 또 보셔야 되죠. 이만큼 같습니다. 뺐네요. 2, 4분면이니까 사인. 그럼 코사인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얘기하시면 된다. 이렇게. 맞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12번 문제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최소값 줬고 주기도 줬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주기를 준 다음 값이죠. 파이래요. 자, 문제에서는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근데 x 앞에 b를 곱했고요. 이 b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참고로 또 이 a는 0보다 작은 애를 곱했습니다. 이것도 대칭이동했겠지. 아무튼 주기가 파이래요. 원래 코사인 주기는 2파이였잖아. 근데 x 앞에 b를 곱했더니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대. b는 몇입니까? 2죠. 됐죠? 원래 주기가 2파이인데 x 앞에 곱한 수만큼 나눠서 바뀐 주기로 나오니까 그렇죠. 물론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우리 교재 항상 다 써있는 내용. 주기는 양수로 표현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론 0보다 큰 수니까 b는 2겠네 라는 거고. 그럼 내가 b 자리에다 2를 딱 쓴 다음에 또 다음 이야기를 해보면 최소값이 1이라고 합니다. 자, 보셔야 되는 거. c를 딱 더하기 전에 이 친구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a. 최소값은 a죠. 그 이유는 a가 음수잖아. 0보다 작은 애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곱했으면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었는데 앞에다가 만약에 음수인 마이너스 3을 곱했어. 그럼 최대값 플러스 3, 최소값 마이너스 3 이렇게 말할 거거든.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얘가 붙기 전에 최소값은 a, 마이너스 a가 아니라 그냥 a예요. 음수라서 그래. 그래서 원래 a였을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c를 다 더했지. 그 최소값이 1이니까 여기다 c를 더한 게 1이라는 거. 부호를 알고 있는 쓴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a랑 c를 더한 게 1이구나 라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요런 거 줬습니다. 요런 거. x에다 파이 넣으면 2 나온다 라는 그 말은 x에다 파이 넣으세요. 쓱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코사인 x에다 파이 넣으면 2파이 한 바퀴 돌린 거니까 떼도 상관이 없네. 어차피 같은 동경이니까요. 됐죠? 이게 2라는 거지. 뿅. 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2분의 1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식을 하나 더하는 거지. 2분의 1a 플러스 c가 2였다.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연립한 다음 a 값, c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a 값이 몇이죠? a 값 몇 나왔지? 마이너스 2 나오고, 네, a가 마이너스 2 나오고요. c는 3이 나오네요. 그래서 네, 같은 값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에서 마이너스 2에서 b를 더해주시고 c를 빼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12번 문제도 해결해 봤습니다. 13번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생각 없이 풀면은 조금 난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항상 생각하는 거 뭐 구할 건지 보시고, 요거 구할 거죠.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 더한 값을 구할 겁니다. 일단 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밑을 좀 갖게 할 수 있는 방법,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둘은 역수관계 있으니까 내가 요거 하나 값만 구하면 나머진 그거의 역수야 라고 하셔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 굳이 내가 a와 b를 구하지 않고 요 하나의 값 로그 a의 b가 누군지만 구해도 답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그런 걸 구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 준 조건을 딱 봅니다. 주어진 조건을 띡 보시면 a, b 곱한 게 누구고 a에 여기 써있죠. 이거 복잡해져. 그게 누구다. 그럼 여기서 바로 캐치하셔야 돼. 뭐냐면 여기 5, 여긴 5의 제곱. 그러니까 5의 곱수로 이 둘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을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수로 공부하시면서 거듭 제곱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캐치하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그래서 a, b를 곱한 게 일단은 5의 제곱이라는 거고, 그 다음 a의 지수 자리에 지금 로그 5의 b가 있죠. 그게 5의 4분의 1제곱이라는 거. 여기도 밑이 5네. 여기도 5고 여기도 5고. 밑을 좀 5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되겠네.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밑이 5인 로그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되겠네. 그럼 밑이 5인 어떠한 값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렇게 문제에서 짜맞춰 줄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밑이 뭐 3이라든가 2라든가 이런 게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팅이 된 문제를 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준 조건들을 잘 보시면서 어떤 애를 밑으로 놓는 게 편할지 수월할지를 항상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여기 5인 애로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다음 값은 사실 요걸 말하는 거거든. 밑이 5를 바꾸면 이렇게 로그 5의 a분의 로그 5의 b 더하기 로그 5의 b분의 로그 5의 a. 뭐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또 요거를 계산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통분하죠. 로그 5의 a하고 로그 5의 b를 곱한 값분의 로그 5의 a 제곱한 거하고 로그 5의 b를 제곱한 거를 더할 거라고. 이거 로그 5의 ab 아니죠. 로그끼리 곱하는 거는 내가 딱히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밑변환 공식 할 때 그때 특수한 경우 조금 이렇게 패턴이 맞는 경우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놓으셔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로그 5의 a하고 로그 5의 b 곱한 거하고 제곱 더한 거니까 이거 곱셈 공식 변형으로 바꾸면 이 둘이 곱한 거, 이 둘이 더한 거만 있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는 밑이 5인 진수가 a일 때 로그 값이랑 b일 때 로그 값 이 두 개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그럼 밑이 5인 로그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있죠.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2는 밑이 5일 때
A, B를 나오게 해주는 거듭제곱수야. 로그로 바꿔 쓰는 겁니다, 해석을.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편하게 보세요. 양변에 밑이 5인 로그를 취해버릴게. 그럼 양변에 밑이 5인 로그를 취하면 이 친구는 일단 이렇게 돼. 자, 로그 5에 A에 원래 있던 지수자리 로그 5에 B가 있고요. 는 로그 5에 5의 4분의 1제곱이니까 넘어가서 그냥 4분의 1이야.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앞으로 뿅 날아가는 순간 로그 5의 B 곱하기 로그 5의 A가 4분의 1이었다. 둘이 곱한 게 나왔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그 5의 A, 로그 5의 B를 더한 게 2 더한 값도 나왔지. 그래서 곱한 값과 더한 값이 준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곱한 값이 4분의 1이죠. 4분의 1. 제곱 더한 값은 둘이 더한 거를 제곱한 다음 곱한 거의 2배를 빼주면 되죠. 요렇게요. 됐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 그냥 4 곱해주시면 귀찮으니까 4 곱해주시면 16-2가 돼서 1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어렵게 생각하시면 되게 어려워지는데 항상 보셔야 돼요. 내가 구할 게 뭔지 보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관찰하시면 되는데 지수로그에서는 거듭제곱수에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관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4번이고요. x가 1에서 8까지 주어져 있고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세요가 나와 있고 함수를 봤더니 일단 여기 로그 2의 x를 완전 제곱한 거랑 여기 뭐 써있죠 뭐라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게 진수자리에 있는 수를 가만히 봤더니 나눗셈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을 그냥 로그 2의 64에서 빼는 거잖아. 5 로그 2의 x 5 앞으로 날라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또 누구냐? 라고 하면 64는 2의 6제곱이죠? 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이렇게 바꾸는 순간 같은 것들이 중복되는 게 보이거든.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게 보이거든. 그럼 반복되는 값들이 계속 나오면 치환할게요.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해주시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인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치환했을 때 이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하셔야 돼. 물론 x의 범위가 저렇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t에 올 수 있는 값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딱히 언급할 필요가 없어. 그냥 실수 전체니까. 근데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1부터 8까지로. 그러면 우리는 t의 범위를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t는요. 어차피 밑이 2니까 증가하는 함수거든. x의 제일 작은 애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최소값 0부터 8 넣으면 나오는 게 최대값 3이 되는 거죠. 우리는 t가 0부터 3까지 이 범위에 있을 때 다음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할 거고 그 둘을 더할 거야 라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최고차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t좌표죠. t좌표는 2분의 5. 우리가 보기로 한 t값은 0에서 3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0이라는 친구와 3이라는 친구의 위치를 좀 관찰하시면 되는데 3은 2분의 5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1만 가면 3이에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3입니다. 그 다음 0이라는 애는 왼쪽으로 2분의 5, 2.5만큼 가야 되죠. 좀 많이 가네요. 우리가 관찰하는 범위는 여기네. t가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여기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관찰하시는 거고 최소값이라고 하면 2분의 5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 최대값이라고 하면 0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장 높으니까요. 그래서 최대값을
대문자죠. 최대값 0 대입하면 나오는 값 6. 최소값 2분의 5를 대입하면 나오는 값, 여기서 2분의 5 대입하시면 4분의 25예요. 빼기 2분의 5 대입하시면 2분의 25입니다. 그럼 4분의 50이죠. 통분해서 분모분자 2 곱해서 거기에다가 6, 4분의 24. 됐지? 그러니까 이 문제 보시는 분들은 이 계산 틀렸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25. 여기에다가 뿅 마이너스 4분의 1까지. 됐죠? 마이너스 4분의 25에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둘이 더해주세요. 6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더해주시면 답은요. 4분의 23.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15번 문제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수로그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내신 대비 교재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주의해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죠. 일단 첫 번째, 평행이동을 했대. X축으로 P, X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P 대입하고 Y 대신에 Y-Q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그냥 이동된 그래프식이거든. 그래서 이동된 그래프식을 써보면 Y는 3의 X-P 플러스 Q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려고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지금 보도 듣도 못한 5분의 1이 뿅 있거든. 그럼 이 5분의 1이 뭐냐? 다른 거 아니면 물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봐봐. 5분의 1이라는 이 값은 5분의 1이라는 값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죠? 근데 5의 마이너스 1제곱에 1제곱. 어차피 1이니까 같은 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1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얘가 지금 3이니까 로그 3의 3 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세요. 여기 있는 밑이랑 지수에 있는 이 로그의 밑 둘의 위치를 바꿔도 이 값은 서로 어떤 값이다? 같은 값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로그에서 기본 성질을 배우고 밑변환 공식을 배운 다음 추가 성질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정도 이야기일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둘을 위치 바꿔도 이 값이 계속 같은 거야. 그럼 3의 로그 3의 5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게 같은 값이라는 거거든. 됐죠? 그러면 이 친구 5분의 1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대. 쓰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밑이 3이니까 지수법칙 가능하죠. 됐죠? 곱하기니까 얘하고 저기 있는 x 빼기 1을 더하면 되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다시 바뀌는 겁니다. y는 3의 x 빼기 1 플러스 로그 3의 5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 이렇게요.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교하는 거죠. x 똑같으니까 요 마이너스 p 자리에 얘가 들어온 거네. 됐지? 바꿔서 쓰시면 되는데 여기 요거 하나만 더 할게. 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날아가니까 빼기 로그 3의 5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됐죠? 그래서 P가 누굽니까? 마이너스 P가 얘요니까 부호 바꿔서 1 플러스 로그 3의 5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Q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2예요. 라고 말하시면 된다는 거.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3의 P제곱 더하기 Q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3의 P제곱까지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 과정 갈게요. 3의 P제곱 1 플러스 로그 3의 5 얘는 3 곱하기 3의 로그 3의 5 됐죠? 그럼 아까 썼던 거 다시 한번 얘하고 얘 둘이 위치 바꿔도 이 값은 같은 거. 그럼 얘는 3 곱하기 5 지수에는 로그 3의 3이니까 1 안 써도 되는 거지.
이거 몇이야? 15. 됐죠? 그래서 얘가 15고요. Q값이 나왔었죠? 2였다는 거. 그래서 15하고 2를 더한 값 17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또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앞에.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16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이 문제가 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읽는 것부터 좀 힘들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면 돼요. 코사인 그래프가 있나 봐. 뭐 A도 곱했고 뭐 X에다 뭐 4분의 1도 곱하고 뭐 또 더하기 4분의 파이 뭐 평행이동도 하고 막 이런 어쨌든 코사인의 어떤 그래프가 있는 상황에서 얘를 좀 변형시켰죠. 이 상황에서 어떤 직선이랑 만나는 두 점이 A, B래요. 그지? 그리고 요 코사인 그래프 요거 그린 다음에 1사분면에 있는 점 C를 하나 콩 찍어가지고 만나는 두 점 됐지? 만나는 두 점하고 곡선인 한 점 콩 찍어서 삼각형을 딱 그린 다음에 넓이의 최대값이 몇인지를 계산했더니 2분의 9파이가 나왔다 라는 거거든. 그럼 일단 드는 생각은 이거부터야. 뭐 이동했나 봐. 뭐 이렇게 했겠죠? 변형을 했어요.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있겠지? 조그맣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 직선이 있나 보죠? 뭐 y는 마이너스 2분의 a. 그럼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분명히 둘이 만나는 뭐 이렇게 점이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고 점 C 하나를 콩 잡아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점 C를 여러 개 찍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넓이가 커지게 되는 그 값이 2분의 9파이더라 라는 얘기.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일단 먼저 언급을 해야 되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려면 첫 번째, 밑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죠. 그럼 밑변이라는 개념은 이 둘이 뭐 할 때? 만날 때 그때 X좌표 두 개를 서로 빼주면 이게 밑변의 길이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밑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먼저 구하기 위해 일단 둘을 연립해 봅니다. 자, 둘이 같다라고 연립하는 순간 A가 약분돼서 없어지거든. 그러면 코사인 4분의 X 플러스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 해봐. 가 되는 거고 얘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또 좀 복잡하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부터 x 플러스 파이를 4로 나눈 값을 내가 편의상 t라고 치환한 다음 코사인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는 그 x 값이 누군가를 관찰해 볼게. 됐죠? 그럼 기본 그래프로 바꿔놨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x의 범위가 0에서 8파이 사이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파이를 다 더해주시면 여기다 파이를 다 더해주시면 x 플러스 파이가 파이부터 9파이 사이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4를 다 나눠주시면 t죠? t는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9파이까지 2파이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요만큼 당겨서 보는 거죠. 여기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면 보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립시다. 편하게 그리세요. 0,1에서 시작하는 이런 그래프. 좀 더 그려야지. 여기까지. 됐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뭐 여기가 이제 뭐 파이고 뭐 여기가 이제 2파이고 뭐 이런 거. 4분의 파이부터 얘가 t예요. 4분의 파이부터 보라고 했으니까 4분의 파이 뭐 대충 이 정도 찍을까? 돼서 안 찍을게요. 네, 볼게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가 언제니? 라고 하면은 최소값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럼 만나는 점이 한 개, 두 개 보이니까 당연히 x값 두 개 얘기할 수 있어 라는 거고 그럼 두 개를 말해보면 돼 라고 했을 때 그럼 t에 일단 누가 온지부터 확인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를 확인해줘 라고 하면 플러스 2분의 1이 누군지 먼저 또 확인하는 과정. 그죠? 코사인 2분의 1 나오고 싶어 몇이에요? 3분의 파이죠? 그 말은 요 길이가 3분의 파이
대칭성 이용합니다. 요 길이도 3분의 파이. 그럼 얘는 3분의 2파이. 여기는 3분의 4파이. 라는 거네. 됐죠? 그러면 t가 3분의 2파이 혹은 t는 3분의 4파이일 때 둘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될 거라고. 그럼 얘는 또 누구야? t 값이잖아. 맞아요? 그럼 다시 t 값 4분의 x 플러스 파이가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일 때 둘이 만난다고 했거든. 그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두 개 나오는 거죠. 양변에 4를 곱해주고 x 플러스 파이는 3분의 8파이 또는 3분의 16파이. 그럼 x값은 파이를 다 빼주면 되는 거잖아. 3분의 5파이, 3분의 13파이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뺀 게 AB,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밑변의 길이는 3분의 8파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밑변 구했습니다. 됐죠? 자, 밑변 구하는 것까지 오셨으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정리 좀 해보세요. 자, 밑변까지 구했죠. 밑변의 길이를 내가 알았어. 이제 높이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 친구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했을 때 내가 A값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근데 주기가 어떻게 바뀌었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 0에서 8파이까지가 딱 한 주기이네. 맞죠? 4분의 1을 x 앞에 곱했으니까 이거에 역수를 곱해주면 되잖아. 원래 주기 2파이에다가. 그래서 내가 한 주기 땅 그려놓고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x축으로 평행 이동했습니다. 뭐 적당히 이동했겠지.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코사인 그래프를 대충 그렸... 너무 사인처럼 그렸네. 코사인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친구가 위아래로 움직이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지? 위아래로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야지. 야, 이 최대값 몇이니? A. 양의 실수니까. 최소값 몇이니? 마이너스 A. 그죠? 이런 그래프일 거야.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는 게 뭐 평행이동했으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요 정도 한 주기 어쨌든 관찰하나 봐.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는 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a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는 여기가 마이너스 a잖아. 이거의 절반이니까 뭐 이쯤 있겠지. 마이너스 2분의 a 여기 있겠지 뭘. 마이너스 a 절반. 그래서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얘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이 친구 1사분면 위에 y축, x축 1사분면 여기잖아. 여기 위에 점 하나 콕 찍은 다음 삼각형 만들래. 이때 넓이의 최대, 다시 말하면 높이의 최대가 되려면 어디에 찍어야 될까? 그리고 그때 높이는 몇일까? 라는 질문이거든.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될 거고.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겁니다. 높이 구해야죠. 그럼 요 높이가 몇일까? 자, 밑변은 구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높이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a잖아요. 거기에서 2분의 a만큼 더 내려왔잖아. 그럼 2분의 3a가 높이였다. 자, 그래서 결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2분의 9파이였다 라는 거니까 이제 쭉 쓰시면 됩니다. 3분의 8파이하고 2분의 3a를 곱한 다음 2를 나눴더니 그게 넓이의 최대값 2분의 9파이였다는 거. 그럼 이제 뭐 나눠줄 거 이렇게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해주고 여기 2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되고 또 얘하고 얘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4a는 9네요. 4a는 9가 되네요. 그래서 a는 4분의 9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 3번이네요. 그래서 이제 밑변 구하는 과정 보여드리고 높이 구하는 과정 보여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뭐 요 그래프 한 장으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지금처럼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내 힘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입니다. 논수령, 서수령 1번이었고요. 논수령인가 서수령인가 아무튼 1번이었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2차, 여기 1차, 요거 다 상수. 얘가 실근을 갖는다. 뭐 실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 크거나 같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세타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럼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쓸 건데 쓰려고 봤더니 짝수죠. 그럼 짝수 공식 절반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AC니까요. 이약 사인 제곱 세타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4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냥 정리한 다음 관찰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볼게요. 뭐냐면 코사인 제곱 있다? 코사인 있다? 근데 여기 사인 제곱이 있네. 그럼 이 사인 제곱을 우리는 코사인으로 바꿔서 쓸 수 있죠. 그 원리는 아까도 잠깐 앞에서 문제 나왔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묘니까 1이었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라는 친구는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랑 같거든. 얘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랑도 같은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3을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거든요. 됐죠? 또 그거를 빼야 되니까 빼는 계산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3인데 뺐죠? 그럼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어딨어? 요거네. 3이네.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여기 마3이죠? 4하고 계산하면 플러스 1인데 뺐네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자, 이런 부등식이 나왔을 때 일단은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좀 번거로우니까 부호 싹 곱할 거고요. 마이너스 1 곱해서 뭐 이렇게 쓸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부호 반대로 바꿀 거고. 그 다음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죠. 코사인이 반복되니까 코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해야지. 그럼 이때 세타는 0에서 2파이 사이에 이때 한 주기 온전하게 줬으니까 t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일 거야.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2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관찰하는 거구나. 얘는 2t 플러스 1하고 t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t는 어떤 애냐면 2차 부등식 해석이죠. t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지? 1부터죠. 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다는 얘기겠구나. 참고로 이 t의 범위는 문제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치환된 문제의 범위 안에 들어오네요. 그럼 이거 그대로 그냥 내가 말을 하면 되는 거고 t라는 애는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만족하는 세타 값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면 되네 라는 거. 아이고,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를 또 대충 대략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한 주기까지. 자, 여기 마이너스 1 나올 때가 있습니다. 파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럼 요 값이 알파 최소값 알파. 요 값이 최대값 베타 라는 거고 문제에서는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 나올 때를 먼저 구한단 말이야. 몇일 때예요? 3분의 파이일 때. 근데 여기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은 거니까 알파가 누구냐? 3분의 2파이일 거라고. 그럼 베타는 누구냐? 3분의 4파이일 거라고.
왜?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고 더했으니까.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 몇입니까? 라고 하면 3분의 2 파이네요. 됐죠?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였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명확하게 구해주시고 문제에서 말한 이야기 해주시면 답이겠죠. 자, 18번 문제고요. 논술형 2번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일단 t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1에서부터 10까지. 0, 1 맞죠? 1에서부터 10까지 주어져 있고 점 p가 0,t입니다. 요 0,t. 그러니까 y가 t라는 거고 요거 y가 3t라는 얘기네. 그래서 요 3분의 1 x제곱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만나는 점이 여기 있고 여기서 x축의 평행의 수뇌발 q 여기 있고 그 다음 요 친구 y가 3t일 때 만나는 점이 있고 수뇌발 내렸고 이게 s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게 A, B, R, P 요 사각형의 넓이하고 그 다음 AQ, SB 요 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FTGT라고 한 다음에 나눴죠. 그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t 값의 곱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쓰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구해야 될 넓이를 지금 t로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대로 그냥 구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 친구 이렇게 뽕 잘라서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요구의 넓이가 ft죠. 그 다음 이 친구 요 넓이가 gt죠. 그럼 t라는 문자를 가지고 ft하고 gt 요 두 개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가 되는데 일단은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이제 평행하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평행하고 수선해 버리고 이거 뭐 수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가시면 되고요. 일단 ft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 요 길이를 뭐 윗변 그럼 뭐 요 길이를 밑변 둘이 더한 다음 높이 곱해주시고 2 나누면 그게 ft야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 A점의 좌표가 필요하죠. A점의 좌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Y가 T가 나오게 하는 X값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쓸게. 이 A점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 A점을 써야지 서술형이니까 마이너스 A, T라고 할게요. 됐지? 점의 X좌표를 마이너스 A라고 놓을게. A라는 문자 안 썼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뿅 넣은 게 T가 된대 라는 거고 그럼 얘는 3의 A제곱이 T라는 거니까 A는 로그 3의 T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A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마이너스 A 모시기가 아니라 로그 3의 T 마이너스 로그 3의 T 컴마 T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요 과정은 사실 크게 없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보자마자 암산되는 친구들 되게 많을 수 있거든. 되죠? 보신 분도 될 거야. 그래서 얘기할 거고 그럼 B점의 좌표는 뭡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로그 3의 3t 그 컴마 3t 뿅 요렇게 됐죠?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A점과 B점 좌표를 놓으시면 이제 우리가 FT 넓이를 얘기할 수 있거든. 자, FT 넓이 여기다 써볼게. 자, FT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자, 봐봐. 여기 길이하고 요거 길이를 더해야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가 둘 다 음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말해야 되겠죠? 길이의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부호 마이너스인 거를 띄고서 둘이 더한 값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 3에 자 둘이 더한 거니까 밑이 같잖아. 그러면 진수끼리 곱해서 이렇게 아랫변 곱한 값. 여기에 높이는요. 여기 y좌표에서 여기 y좌표 빼면 되죠. 그럼 2t가 될 거고요. 거기에 2분의 1을 뿅 곱해주시면 이게 ft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 gt를 보자고. gt는 자 점 B의 y좌표에서 그쵸? 점 A의 y좌표 이 둘을 더한 게 윗변 아랫변 더한 값. 이 둘이 더한 거 4t 그지? 이게 윗변이랑 아랫변을 더한 값이 될 거고
그 다음 높이입니다. 자, 보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죠. 요 길이는 요 A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빼면 될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면 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뺀 값. 됐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뺀 값이라고 하면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로그 3의 t에서 빼니까 플러스로 바뀐다고. 이렇게. 로그끼리 지금 빼고 있잖아. 그럼 얘가 분자고 얘가 분모 해서 뿅뿅 정리되면 t 약분되죠. 그럼 로그 3의 3이니까 1이겠네.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이게 gt.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건 gt분의 ft의 값이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쓰자고. 자, gt가 분모죠. 자, 저기 정리해 주시면요. 2t네요. 자, 2t분의 저기 정리해 줍니다. t 곱하기 로그 3의 3t제곱. 이게 자연수였으면 좋겠다. 그럼 자연수였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편의상 n이라고 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내가 그냥 얘를 자연수 n이라고 하겠습니다. n 그리고 이 n은 자연수. 자, t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1에서 10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분해도 상관이 없을 거고. 그죠? 그 다음 분자를 잘 보셔야 돼. 3t제곱이야. 그럼 3하고 t제곱을 곱한 거니까 밑이 3인 로그잖아. 1 플러스 2 로그 3의 t를 누구로? 2로 나눈 거야. 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n이 된다. 라는 말인 거죠. 자, 넘어가면요. 2n 넘어가면 빼기 1 그게 2 로그 3의 t 그럼 2까지 나눠서 쓰자. 이렇게 얘가 로그 3의 t다 라는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봐봐. t는 어떤 애냐면 1부터 10 사이거든. 그럼 얘가 t자리에 1부터 10까지 올 수 있다는 말인 거야. 그럼 이 친구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시고 그 범위 안에 알맞은 n값을 말해 주시면 t값이 보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난 이게 좀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해석해 줄게. 3의 몇 제곱이 t입니까? 라는 거죠. 3의 자 여기 n 빼기 2분의 1제곱이 t입니다. 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잖아.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t가 바로 보이니까. 근데 이 t가 누구냐면 1하고 10 사이라고 했거든. 그럼 얘가 1하고 10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인가 봐요. 여기 보일까? 안 보일까?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3에 n 빼기 2분의 1이 1하고 10 사이에 있는 숫자인가 봐. 라는 거고. 자, n자리에 누가 온다고 해서 자연수가 온다면서 그럼 자연수를 넣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n자리에 1을 넣어볼게요. 1 넣어볼게요. 되죠? n자리에 2 넣어볼게요. 2 넣으면 3의 몇이냐? 2분의 3제곱 뭐 될까?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거지. 얘는 3의 0승. 얘는 3의 제곱보다 좀 더 큰 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값을 가지고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n자리 2 넣어도 상관없겠지. 왜? 여기 2보다 작은 애가 쓰니까. 근데 대신 여기에 3이 오는 건 안 되겠네. 됐죠? 3이 오는 게 왜 안 되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3 넣으면 3에 3 넣었으니까 2분의 5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3의 제곱에다가 3의 2분의 1승 루트 3을 곱한 거야. 9에다 루트 3 곱했어. 10보다 크겠죠. 루트 3이 1.7 몇이니까. 됐죠? 그래서 결론 n에 올 수 있는 건 1하고 2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그럼 n자리에 1하고 2밖에 못 온대요 라고 하면 그때 대응하는 t값이 누굽니까? 얘가 t값이었잖아. t값은 3의 2분의 1제곱이랑 3의 2분의 3제곱 두 개가 올 거고 이 두 개를 곱하세요니까 곱한 값은 3의 제곱
구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